안녕하세요, 마마님들. 자, 오늘 또 블링블링하게 제가 차려놨는데요. 지난번 주얼리 애장품 소개하는 영상을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을 때 진주 액세서리 출시해 주세요 이런 말씀도 많으셨고, 단종된 그 브로치도 다시 만들어 주세요 이런 댓글도 저 너무 좋아서 실제로 이제 좀 준비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아끼는 스토리가 있는 시계 3점과 진주들을 주로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색깔이 있는 보석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컬러가 있는 보석들, 컬러 스톤들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루비, 사파이어 이렇게 막 블링블링한 색채가 있는 보석들을 올드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영 제너레이션에서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 하이 주얼리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보석을 제대로 알고 또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무색 보석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컬러 스톤들은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귀보석과 준보석, 프레셔스 스톤과 세미 프레셔스 스톤. 프레셔스 스톤은 굉장히 귀한, 캐기도 어렵고 연마하기도 어려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렇게 4가지를 귀보석이라고 해요. 준보석은 한국에서도 예로부터 많이 사용했던 자수정이나 호박 같은 그런 보석도 있고, 또 반짝반짝하는 것들 중에는 토파즈나 투어멀린이나 불투명한 애들 중에는 털코이즈도 있고요. 컬러가 있는 보석들 중에서 그 4가지를 제외한 보석들을 준보석, 세미 프레셔스 스톤이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즐겨 하는 것들 중에 세미 프레셔스 스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은 진주가 아니라 투명하고 반짝반짝하는 귀걸이를 했죠. 이 아이는 침수정이라고 해요. 수정인데 루틸 쿼트라고 해가지고 안에 금색 실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내포물이라고 해서 수정이 결정이 되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사실 저는 막 반짝반짝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좀 세미 프레셔스 스톤으로 컬러를 좀 즐기는 편인데, 좀 심플한 쉐입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직사각형에서 약간 끝이 이렇게 팔각형으로 해가지고 광채를 위해서 앞뒷면이 이렇게 다 오픈이 되게 옆면만 돌아서 하고 귀에 이렇게 한 후프로 되어 있어요. 좀 무겁기 때문에 사실 이게 뒤에 꽂이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지금 이 반지와 제 귀걸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얘는 더 투명하면서 한두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는 아주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뭔가 더 땡긴다 안 땡긴다 표현을 하는데요. 어느 주얼리 샵에 구경을 하러 들어갔다가 이 스톤에 너무 마음을 뺏겨가지고 반지로 만들었고, 이 알이 큰데 또 밴드는 좀 심플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침수정을 고정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꽃 모양처럼 이렇게 발을 만들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건데요. 침수정은 금색 머리카락이 든 느낌이라서 비너스의 헤어, 큐피트의 화살 이런 식으로 풍요로움, 재물운 이런 거를 뜻한다고 해요. 굉장히 즐겨하는 침수정 귀걸이와 반지입니다. 귀걸이 말씀드린 김에 귀걸이 쭉 가자면 얘는 호박이에요. 노란색이 골드와 연관돼서 부를 상징한다고 해서 좋다고 하고, 근데 제가 또 노란색에 잘 끌리는 편이라서 이 귀걸이도 이렇게 딱 붙게 제가 좋아하는 귀걸이 중에 하나고요. 이 친구는 터키석이라고 하는 털코이즈. 터키석에는 이렇게 검정색 실처럼 뭔가 문양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문양이 없이 이렇게 깨끗하고 큰 게 좀 더 좋은 거고요. 골드로 세팅을 해서 심플하게 포인트로 착용하는 그런 털코이즈 귀걸이입니다. 털코이즈는 12월 탄생석이에요. 제가 12월생이라서 애착이 가서 털코이즈로 된 자그마한 주얼리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크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큰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요것도 준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 네모 안에 들어있는 블루스톤이 라피스 라줄리라고 해서 블루색 준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준보석. 라피스 라줄리 스톤을 카보숑으로 포인트를 귓볼에 잡아주고, 아래쪽은 이렇게 바로크 진주처럼 비정형적이지만 아름다운 이 담수 진주가 대롱대롱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화려한 맛에 제가 착용하는 건데요.
이 귀걸이는 착용하니까 훨씬 예쁘지 않나요? 화려한 자리에 갈 때 제가 착용하는 세미 프레셔스 스톤의 귀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착용한 것 중에는 굉장히 이제 화려하죠. 그러고 나면은 댕글한 진주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드리스반 노튼이라는 패션 브랜드에서 나온 귀걸이인데, 이렇게 후프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밑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얘도 조금 화려한 느낌의 귀걸이인데요. 이렇게 패션 브랜드에서 나온 주얼리들이 좀 특징이 있고 예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거는 발렌티노의 제품인데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락스터드라고 해서 구두도 있고 백도 있고, 모조 크리스탈을 박아서 아래에 진주가 댕글댕글하는, 진주 좋아하다 보니까 각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진주가 들어간 주얼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패션 주얼리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진짜 스톤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패션 주얼리 얘기 나온 김에 이거는 또 굉장히 거하죠. 얘는 손가락을 거의 커버하는 칵테일 링이라는 링의 종류가 있어요. 보통은 왼손에 뭐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나 여성이 남성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내가 주체적으로 내 보석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아르데코 시대, 제가 좋아하는 1920년대 군주법 시대에 여성이 혼자 이렇게 바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할 때도 대화가 좀 더 즐거워진다거나 좀 더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의미를 할 수 있고, 이 친구는 제가 뉴욕의 버드워스 룸에서 샀는데 스키아파렐리라는 또 패션 브랜드예요. 1910년대, 20년대 또 유명했던 디자이너고, 눈 모티브라던가 초현실적인 모티브들을 가지고 조형적인 옷을 만들곤 했는데, 패션 주얼리, 액세서리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아서 무광 골드에 뭐 진주, 크리스털, 쉐입이 독특해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친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침수정도 제가 항상 오른손 넷째 손가락에 껴요. 요즘 제가 바빠서 오른손에 반지를 잘 못 끼지만 호박의 조금요도 있고요. 이거는 은에다가 호박이 세팅된 그런 반지고, 오늘의 컨셉에 맞게 준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투어멀린인데요. 투어멀린은 컬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진녹색이 매력적이어서 구입을 했던 거고, 저는 스톤을 먼저 구입을 하고 이 디자인 세팅을 했는데, 옆에는 파데 세팅이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를 밴드에 이렇게 쫙 박았고, 스톤은 굉장히 심플하게 스톤만 보이게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비슷한 맥락이죠. 제가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한 느낌을 좋아해서 이 귀걸이도 그렇고 이 반지도 그렇고 스톤 맛 자체로 즐기는 그런 친구가 되겠고요. 투어멀리는 뭐 핑크도 있고 그린도 있고 굉장히 컬러가 다양해요. 하나씩 소장해 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보석 중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보석입니다. 18캣 화이트 골드로 세팅을 했고요. 굉장히 짙은데 왔다 갔다 하면은 색깔이 더 예쁘게 보여요. 목걸이로 넘어가서 요거는 토파즈예요. 토파즈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거는 푸른 빛깔이 도는 블루 토파즈. 얘도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느다란 18K 화이트 골드 체인에 진짜 이 뒷면을 보셔도 옆만 돌려서 고정을 하고 뒷면에 빛이 들어가야 얘가 투과가 돼서 반짝이잖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거는 결혼할 때, 사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알이 작더라도 귀보석을 예단으로 선물로 주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는 루비 사파이어가 너무 올드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너무 좋지만요. 토파즈 같은 준보석으로 했고, 사실 이 목걸이보다 사이즈가 큰 알이 있어요. 거의 이거만큼 큰 토파즈가 있는데 자주색 자수정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너무너무 예쁘게 만든 반지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챙기려고 봤는데 못 찾았어요.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집안 어디에인가 있겠죠? 있기를 바라며 그 친구를 빨리 찾아서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있는 건 나중에 소개해드릴게 하고 탁 덮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달려있던 게, 요거 보시면
지금 여기 앰퍼샌드가 들어가 있죠. 앰퍼샌드가 앤디앤뎁의 심볼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제가 진주 브로치 만들고 한참 주얼리를 한번 만들어서 앤디앤뎁 라인으로 만들어 볼까 계속 고민을 하던 시점에 진주는 그냥 패션 액세서리였다면 요거는 진짜 18K 골드를 쓰고 굉장히 좋은 컬러의 털코이즈를 써가지고 중보석으로 주얼리로 만든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요 뒷면은 플레인하고 앞면에 골드로 앰퍼샌드가 들어가 있어서 앤디앤뎁의 심볼 목걸이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요거를 만들어서 굉장히 착용을 잘 하고 다녔고요. 일부 정말 저희 VVIP님들 중에는 요거를 주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같이 하고는 했는데 정식으로 출시는 하지 못했어요. 코비드가 너무 막 격렬해지고 너무 바쁘고 그러다가 제가 데뷔스를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주얼리 라인의 꿈을 살짝 접고 있었는데 저희 주얼리를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희의 심볼 디자인이 올해 이번 시즌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모티브로 또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 요거는 그냥 자개를 영어로는 Mother of Pearl이라고 해서 사실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 안쪽에 진주랑 같은 성분의 재질이에요. 앞면은 이렇게 모티브가 들어갔고 뒷면은 플레인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앰퍼샌드가 약간 비정형적이라 중심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밀하게 이렇게 꼬리를 바깥으로 살짝 빼면서 중심을 센터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번 작업을 했고 심혈을 기울였었는데, 근데 저는 여전히 새로운 심볼이 나왔어도 이 앰퍼샌드가 앤디앤뎁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라인은 이대로 한번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지금 처음 약간 공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프라이빗한 자리에서 보여드린 분들은 많았는데 이 친구의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보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도 몇 가지 제품은 은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조형적이고 뭔가 싶으시죠? 앤디쌤은 얘를 원더우먼 팔찌라고 하는데 원더우먼 팔찌 같죠? 이렇게 착용하는 건데 뼈처럼 만든 두꺼운 팔찌를 커프스라고 해요. 본 커프라는 티파니의 은 제품이에요. 은으로 주얼리를 만들 때는 스털링 실버라고 해서 92.5%의 은 함량, 100% 은이나 99.9% 은은 너무 물러서 열을 가해서 이렇게 만지면은 휘고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주얼리로서의 강도를 가지면서 은의 가치를 포함할 수 있는 딱 적절한 비율이 92.5%여서 스털링 실버라고 하고요. 아니면 99%는 퓨어 실버라고 해서 약간 좀 무르지만 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라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티파니에는 장 슐럼버제라는 또 전설적인 주얼리 디자이너로서 디렉팅을 하시는 분이 계셨고, 팔마 피카소라고 해서 피카소의 손녀인 그런 분의 또 라인도 있는데, 티파니 안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인은 본 커피를 디자인하신 엘사 퍼레티라는 스페인 출신의 모델 겸 디자이너의 작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은 여성들이 남편이나 부모의 유산에 기대지 않고 자주적으로 주얼리를 할 수 있도록 실버 주얼리를 티파니에서 라인을 런칭한 디자이너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는 유럽의 여러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사시다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가 너무 멋쟁이였던 거예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래서 모델 활동을 권유를 받아서 뉴욕으로 오게 돼요. 1960년대 말에. 그래서 뉴욕에 와서 당대의 작가들이랑 작업을 하는 유명한 패션 모델이 됐고, 그러다가 할스톤이라는 그 당시에 당대를 풍미하던 디자이너하고 개인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했고,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지난번에 제가 바지 얘기할 때 르 스모킹 바지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사진인데 이 모델이 바로 엘사 퍼레티였어요. 그만큼 뉴욕 패션 씬에서 인정받던 모델이었는데, 그녀는 원래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을 하려고 했고 조형미의 남다른 일가견이 있어서 본인이 하려고 뭐 주얼리나 뭐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기도 했고요. 이분의 유명작이라면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티파니의 주얼리 중에
중에 가장 엔트리,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분들 아니면 10대 후반이더라도 하실 수 있는 오픈 하트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트가 약간 비정형적으로 찌그러져 있어서 하트가 오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형적이지만 둥글둥글하게 부드럽고 유선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물주머니 같은 디자인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두꺼운 디자인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과감한 이런 디자인부터, 또 앙증맞은 디자인 중에는 콩, 빔도 있어요. 약간 찌그러진 콩 사이에 이렇게 체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자그맣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의 첫 티파니 주얼리도 오픈 하트 목걸이였어요. 은으로 돼 있었고, 제가 90년대 초반에 진짜 용돈 모아서 그 제품을 샀을 때는 45불인가 49불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마 한 4,500불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은 가격도 올랐고 2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오픈 하트 시리즈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그 B는 약간 찌그러진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저희 딸에게 가장 첫 번째로 사준 티파니 또 목걸이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실버 라인은 좀 비기너들에게 좋은, 그런데 그 디자인이 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이 엘사 퍼레티의 디자인 중에는 다이아몬드 바이 더 야드라고 해서 얇은 체인에 중간중간에 물방울처럼 다이아몬드가 띵띵띵띵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컬러 바이 더 야드라고 해서 유색 보석이 들어간 그런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주얼리는 좀 곡선적이고 유기적이고 물 흐르듯이 부드럽고 아름답다. 때로는 이렇게 강렬한 디자인도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돼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오른손에 찼잖아요. 이게 진짜 여기 손목뼈 있는 자리를 여기 볼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에 차실 분들은 이게 볼록한 게 여기 가 있어요. 양쪽에 다 맞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여름에 아무래도 이게 은이니까 좀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뭐 민소매 뭐 원피스나 드레스를 입는다고 할 때 이제 포인트로 하는 요 팔찌 말씀드리는 김에 엘사 퍼레티라는 유명한 당대의 모델 겸 디자이너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녀는 지금은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여성들을 위한 자선 사업에 굉장히 힘쓰고 있다고 하고, 티파니와 함께 이 실버 라인을 출시를 했을 때가 1974년이어서 작년 2024년이 5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작년에 이 본 커프에 요만큼 이렇게 뚫어서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는 스페셜 에디션이 출시가 되기도 했었어요. 사실 이런 주얼리 한 점도 알고 보면 또 굉장한 스토리가 숨어 있어요. 자, 오늘 프레셔스 스톤, 세미 프레셔스 스톤의 구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준보석의 여러 종류, 특히 뭐 침수정, 털코이즈, 호박 뭐 이런 종류들 말씀드렸고, 또 여기 토파즈나 투어멀린, 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옆에 굉장히 조형적이고 블링블링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또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들은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으면 지난번처럼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혹시 이 중에서 출시를 꼭 원하는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한번 노력해서 엔덴뎁의 이름으로 주얼리 라인이 나올 수도 있도록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또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